무한대까지 우리가 짠만 n까지. 자 하자. 책 꺼내고. 야, 네 목소리밖에 안 들려, 민정아. 자, 책 꺼내 봅시다. 쌤부터 좀 보자. 바로 32쪽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32쪽 질문. 185번? 185번. 9번 9번? 5번, 9번. 일단 5번 먼저 봅시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식을 뭐 바꾸시던지 해가지고 저거부터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저 일반항부터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무한대항까지 더하는 거를 못하니까 어디까지 끊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n까지만 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SN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랬을 때 문제부터 봅시다. n 더하기 n-1 더하기 n-2 이런 걸 지금 하겠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항은 뭐라고 말해줘야 돼? 첫 번째 항은 뭐인 거지? 우리가 지금 급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 항이 n에 n 더하기 n-1, n-2 쭉 해서 이게 어디까지 더해진다라고 돼 있어? 1까지 더할 거고 그거 뭐라고 돼 있어? 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얘부터 정리가 조금 돼야 되거든. 얘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분모부터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잖아. 분모식을 정리하면 뭐가 나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지. 분모를 잘 봐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지고 있어? 1부터 n까지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한번 시그마로 바꾼 다음에 공식을 썼다라고 하면 얘가 뭐로 나올 건데?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근데 그게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겠죠.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n에 n 플러스 1 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우리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부분분수. 그럼 전체 2가 묶여 있을 거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1 넣은 거부터 뭐 넣은 것까지 더하겠다. n 넣은 것까지 더한 다음에 그 n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몇 개를 넣어보시면 좋다라고 했어. 자, 1 넣은 거 불러봐. 1 빼기 2분의 2 넣게 되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혹시 사라지는 규칙이 보이나? 그러면 바로 n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앞에가 사라지고 요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 이게 얼마가 돼버려? 그러면 1 곱하기 2만 정답이 되는 거니까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바로 바꾸고 뭐 급수를 하기 위해서 부분분수를 하시든 집어넣어서 사라지는 규칙을 찾든 그렇게가 돼야 됩니다. 혹시 25도가 돼 있는데 좀 낮춰도 되나? 추우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89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좀 어서 본 것 같이 생겼는데? 맞지? 요거 우리가 어떤 힌트를 잘 써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어?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우리가 저 식에서 bn이 지금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분의 an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누구를 바꿔 써야 되는 거야? an을 바꿔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이 an 자리 우리는 지금 뭐를 집어넣겠다?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떠올라야 돼? 부분 분수가 떠올라야겠죠. 맞아? 그럼 요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 빼게 되면 얘랑 어떻게 된 게 나오는 거야?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그 둘은 어떻게 될 거고? 약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 분수를 해주면은 am 플러스 1분의 1 빼기 a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맞아?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자. 우리는 그 bn에다가 n에 뭐 넣은 거부터? 1 넣은 거부터잖아. 그럼 일단 1부터 넣어보자. 자, 1 넣은 거 불러봐. a 2분의 1 빼기 a 3분의 1. 그 다음에 2 넣은 거 불러봐. a 3분의 1 빼기 규칙 보여버리지. 그러면 더하기 쭉 해서 am 플러스 1분의 1 빼기 am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뒤에 앞에 자, 얘는 이제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am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m 플러스 1이니까 1항이 얼마야? 2죠. 2항은 얼마야? 그럼 양인 것들이 점점 더해지는 거니까 계속 값은 어떻게 될 거야? 커질 거야. 무한대로 간다는 뜻인 거겠죠. 그럼 그러한 거를 우리가 무한대로 보낸 식이 분모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다가가는 거야? 0으로 다가갈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답으로 내야 되는 게 답이 누구다? A2분의 1이다. 근데 A2가 얼마나 돼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성이 지면 거 맞나? 네. 뭐 기능 원리 똑같은 거 있었던 거죠? 네. 그때 아마 너희한테 풀어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자, 33도 질문하세요. 95번. 또. (95번) 보겠습니다. 줘도 돼? 자, 95번 이 라인에 있네. 이게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가 조금 어렵다고 했어. 이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볼 수가 좋거든요. 적응력을 길러야 돼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AN이라는 수열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르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3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부호가 교대로 걸리고 있는 것들이야. 그럼 머리도 한번 보자. 일단 우리가 짝수까지 끊었다라고 쳐볼게. 그럼 짝수까지 끊으면 요렇게까지 끊으면 A1 빼기 A2가 있는 거죠. 요렇게 끊으면 누가 나오는 거야? A1 빼기 A3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저 뒤에 저 무한대까지 보냈을 때 짝수항까지 끊으면 어떤 식이 나올 거라는 거지? A1 마이너스 뭐 A2n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겠죠. 짝수항일 거니까. 맞아? 짝수항까지 끊은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이번에 홀수까지 끊어보면 요까지 끊으면 뭐 나오고 요까지 끊으면 뭐 나와? 여전히 A1이 나오죠. 여기까지도 A1. 그러니까 홀수항은 항상 뭐가 된다는 거야? 그 말로서 우리는 짝수항까지 끄는 거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얘랑 같은지만 봐주면 되는 거야. 얘만 이제 잘 봐주면 되는 거죠. 자, 문제로 갑시다. 저 AN이 n분의 2라고 돼 있어.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는데? 0으로 가겠죠. 맞아? 그러니까 A1에다가 0을 빼는 거니까 얘는 짝수 홀수가 어떨 거라는 거야? 같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그냥 판단해 버리시면 돼요. 굳이 막 2n 집어넣어서 2n분의 2로 바라보고 극한값 구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도 봅시다. 저 식의 n을 이제 어디로 보내라는 뜻인 거야? 무한대로 보내라는 거잖아. 그럼 어떤 값이 생길까? 모르겠을 때 넣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넣어봐. 어떤 게 생기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잖아요. 근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엄청 큰 값이야. 그럼 1이라는 값은 값의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아요. 그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양쪽 값은 거의 어떻다라고 생각하자.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얘 둘은 만나서 어떻게 될 거야? 사라지는 항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있을 거다. A1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뭐 하고 있는 거?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의 일반항이 뭐라고 돼 있어? 로그 m 플러스 1분의 2n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로그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지?
무리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를 잠시 앞으로 빼낸 다음에 얘의 극한값을 먼저 구하고 마지막에 뭐를 붙여넣으면 되겠어. 그렇지. 그럼 얘 극한값 구하면 얼마인데? 근데 거기에 누구 붙이면 얘가 그러면 극한값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얘가 A1 마이너스 로그 2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홀수까지 끊었을 때 뭐가 나왔었지? A1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지 않다가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n번째 항을 풀는 거. 그 다음에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 관계가 의미하는 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 급수 안에 들어있는 일반항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0이다 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걔 여기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 우리가 명제가 참이면 뭐까지는 참이라고 배웠지? 대우까지는 참이야. 대우까지는 써도 돼. 근데 역은 모르는 거예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 그래서 걔는 그냥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여기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34쪽 201번? 198번? 198번. 202에 1번? 오케이. 1번만 하는데? 1번은 왜 아니지? 오케이. 보자. 자, 198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AN이라는 놈의 급수값이 얼마에 수렴하고 있는 상태야? 급수가 얼마에 수렴하고 있죠? 30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N의 극한값은 얼마라는 뜻인 거야? AN이라는 그 일반항을 가지고 온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걔의 극한값은 얼마다? 0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일반항의 극한값은 얼마를 써야 된다고? 0이다를 써야 된다고. 그럼 일단 우리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0인 걸 알아.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an-4분의 뭐 저런 거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보면 위에 있는 식을 이제 표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1항부터 2항 상황에서 어디까지 더해지고 있어? 20? a 2n-1까지도 더해지고 맨 마지막에는 뭐까지 더해진다라고 돼 있어? 20 a 2n까지 더해지고 있는 거잖아. 쟤를 어떻게 분리를 하셔야 되냐면 a1 더하기 쭉 해서 이게 a 2n-1이 있고 그 다음에는 a 2n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오고 있어? 20 a 2n이 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규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 바로 다음에 뭐가 원래 왔어야 되는 거야? a 2n만 왔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a 2n이 원래 왔어야 이쁜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20개가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만 떼온 거야? 하나만 떼온 거지. 뒤에는 몇 개가 남아있을 거야? 19개 A2N이 남아있다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1항부터 어디 항까지의 합인 거고 2N까지의 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2N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남아있는 상태. 요렇게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오케이? 그러면 얘를 만약에 우리가 뭐 시그마식을 이용한다라고 치면 시그마 뭐 K는 1부터 어디까지 더해진 거야? 2n까지 AK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지. 뭐 하는 건지 이해돼? 야 그럼 잠시 시간 줄게 해봐. 혹시 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볼래? 요거를 풀 수 있으면 201번까지도 같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
답이 안 나오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잘 봐야 돼요. 머리 들어봐요. A1에서부터 A2, A3, A2N까지 더해진 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바꿔 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1에서부터 AN까지의 합을 뭐라고 표현해? SN이라고 하지. 그럼 A1에서부터 A2N까지의 합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 S2N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19 곱하기에 A2N이 남아있는 거고요. 분모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AN-4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리미트에는 어디로 보냈을 때가 궁금해? 그럼 봐봐. 이미 우리가 문제에서 1항에서부터 무한대항까지의 값이 3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그게 무한대든 이무한대든 급수값은 항상 어떨 거야? 같을 거야. 얘 값이 얼마로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야? 얘는 30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차피 무한대항까지 더한 게 30이잖아. 그러면 그게 2무한대든 3무한대든 무한대든 급수값은 30으로 동일할 거라는 뜻이야. 그리고 급수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AN의 극한값은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0이 됐잖아요. 얘의 극한값은 얼마인 거야? 그냥 0인 거야. 무한대나 이무한대나 극한값은 얼마로 동일할 거다? 0으로 동일하다. 그럼 얘의 극한값도 얼마가 될 거라는 거야? 0이 될 거라는 거겠지. 그럼 값을 정리합시다. 분모에는 뭐가 남아있고 마이너스 4가 남아있겠지. 분자에는 뭐가 남아있어? 30이 남아있는 거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된다.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되면 우리는 201번까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 201번 잠시 시간 좀 줘볼까? 방금 쓴 이 느낌을 써야 돼. 한번 생각해 볼래?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들이 이 식이나 어떻다라고 되어 있어? 같대요. 그 말 뜻은 내가 이 식 전체에다 리미트 n을 구하는데 이 식 전체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도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힌트는 누구냐면 an의 급수값이 얼마에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어? s에 수렴을 해요. 그 말 뜻은 an의 극한값은 얼마라는 뜻이야? 0이라는 뜻이야. 그럼 보자. 이제 머리 들고 여기 보면 돼. 얘가 얼마에 수렴하고 있다고? s에 수렴을 하고 있다고. 그럼 이 sm 플러스 1도 얼마에 수렴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곱해졌으니까 그럼 얘는 2s가 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위로 떨어지겠죠. an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0이라고. 그 다음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건 얼마인데? 0인 거잖아. 3분의 1을 무한번 곱하면 0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s가 지금 얼마라는 뜻인 거야? 2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우리는 3s가 2라는 힌트가 주어졌으니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뭡니까? 30s 10 곱하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0이 되는 거. 자, 202번의 1번은 말로만 조금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급수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놈이라도 그러한 아주 작은 놈이 무한 번 더해지면은 뭐가 된다라고 했어?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했었지. 오케이? 정원이? 아무리 작은 값이어도 그게 무한 번 더해지는 순간 걔는 값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n번째 항을 무한대로 보내면 걔는 0으로 수렴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0에 수렴하지만 아주 작은 값이 무한 번 더해진다고. 그러면 걔는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뭐라도 작은 값이 무한 번 더해지면 0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1번은 수렴하지 않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1번은 이게 처음 할 때 애들이 1번이 왜 수렴이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발산을 해버린다. 아주 작은 것도 무한 번 더해지면 발산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35쪽 질문. 자, 우리가 급수의 성질은 수원에서 배운 시그마의 성질과 어떠하다? 같다. 그래서 뭐하고 뭐만 가능하다? 더하기 빼기 실수배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35에 질문 없나? 넘어갑시다. 36쪽 211번? 자, 211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런 합답형 문제에서 성질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걸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뭐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발레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기억 봅시다. an 더하기 bn과 an 빼기 bn은 모두 수렴을 한대. 그럼 얘들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건 상관없댔죠. 그럼 둘을 더하면 2an이 수렴하잖아. 그럼 2분의 1을 곱한 실수배는 가능하니까 an 수렴하겠죠. 뺀 거는 2bn이 수렴하니까 bn도 수렴하겠죠. 기억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n-1과 bn 플러스 1이 모두 수렴을 한대. 자, 그랬을 때 an 더하기 bn도 수렴하냐? 두 식을 뭐 하면 쟤를 만들 수 있어? 더하면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스무스하게 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an과 bn을 곱한 놈의 급수값이 얼마에 수렴하고 있어? 2에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 뜻은 an, b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는 건데? 0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bn의 극한값이 2이면 an의 극한값은 반드시 0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걸 판단을 하라는 거겠지. 해석이 지금 이렇게가 된 거야. an이 반드시 0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태. 돼? 돼? 안 돼? 지금 판단하라는 거잖아. 되겠죠? 되는 거지 얘는. 왜냐면 반드시 0이 돼야 되니까. 근데 하나가 2라는 값으로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0이랑 곱해줘야만 0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디귿도 된다. 그래서 얘는 전부 다
그냥 성질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쉬운 문제. 더 질문 없어? 215번은 그때 풀이를 했나요? 혹시 개념 원리로? 네. 등비급수는 숙제를 안 냈었지. 등비급수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등비급수 계산하는 걸 좀 같이 할 건데, 등비급수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도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93쪽 펴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하는 거 하나씩 보여드리고 설명 좀 해드릴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같았어, 조금 달랐어? 조금 달랐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서 누구 하나가 사라졌어야 되는 거지? 그치? R이 1인 경우가 빠진댔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면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무 한 번 더해주면 걔는 얼마가 될 거니까? 무한대가 될 거니까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등비급수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1-R분의 A였어.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사실 이 파트에서는. 자, 그러면 계산하는 거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수에서 6번에 1번부터 좀 볼게.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면 52쪽에 있는 기본 문제 풀 수 있을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하면 돼. 그래서 6번에 1번입니다. 4에 n-1승분의 1 더하기 2의 n승이라고 돼 있거든. 얘는 지금 한 번에 샥샥 해결이 되게 안 되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문제일까? 요렇게랑 요렇게를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 거 먼저 분리해서 쓰게 되면은 4의 n-1승 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이거 두 개 정리하면 뭐가 될까? 4 곱하기 2분의 1의 n승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면은 4의 n-1 정리하면 얘가 뭐가 되는데? 4분의 1 곱하기 4의 n승이 되는 거죠. 근데 위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2의 n승이 있는 거야. 그럼 얘들끼리 먼저 합쳐버리면 걔는 뭐로 바뀌고 2분의 1의 n승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분모있는 4분의 1은 뒤집어져서 얼마가 될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얘 따로 계산해서 합쳐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비가 뭐로 잡혀있죠? 이렇게 써있으면 잘 안 보이나? 4분의 1로 잡혀있는 거지. 분모의 사식이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의 공비는 지금 얼마인 상태? 그 다음에 초항은 뭐인 상태입니까? n에다 1 넣어보면 되잖아. 4의 0승이니까 1이겠죠. 초항은 얼마다? 1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의 공비는 뭐로 잡혀있고 2분의 1로 잡혀있고 얘의 초항은 뭐로 잡혀있어?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로 잡혀있는 거겠죠. 실수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얘 먼저 써보자. 1-R분의 1 불러봐. 1 빼기 4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얘 뒤에 거 정리하게 되면은 1 빼기 2분의 1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4분의 3의 역수가 될 거니까 3분의 4겠죠. 얘가 2분의 1인데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는 쉬운 거야. 익숙해져야 되는 쉬운 문제.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건데 점차 익숙해지려고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 우리가 뭐부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상태 그대로 가능한가? 우리 수열끼리 각각 계산한 다음에 곱하는 거 할 수 있댔어? 없댔어? 시그마는 불가하댔어. 그럼 우린 저 괄호를 뭐부터 해줘야 될까? 전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전개한 다음에 누구랑 누구의 합도는 차로 계산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앞에 거 분배하면은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이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 거 분배하면 뭐가 생기는 거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안에 주면은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공비가 뭐로 잡혔고 초항도 뭐로 잡혔어? 마이너스 3분의 1로 잡힌 거죠. 맞아? 네. 계산해보자.
1 마이너스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오는 거야. 그 다음 빼기 얘도 해봅시다. 공비와 초항이 모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각각 계산한 다음에 뭐 해줘라? 빼줘라는 뜻인 겁니다. 이 정도 계산은 너희가 가능하잖아. 굳이 계산하진 않을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야. 너희가 무심코 전개를 하다 보면은 이걸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없애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큰일 나요.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각각 계산한 다음에 곱할 수 있다 없다? 없댔어요. 수열 우리가 급수끼리는 절대 그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다면 일단 괄호 뭐부터 해줘야 돼? 전개부터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규칙이 딱딱 눈에 안 보일 경우에는 얘도 결국에는 무슨 파트지 얘들아? 수열 파트죠. 규칙이 안 보일 때는 뭐를 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나열해보시라고 했어요. 집어넣어서 나열한 다음에 초항이 누구고 공비가 누군지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알겠지? 모르겠을 때 있잖아. 우리가 지금 앞에 두 문제는 초항이 누구고 공비가 누군지 대놓고 우리한테 준 건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장담을 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사인에다가 n을 넣었을 때 어떤 숫자가 반복될지 우리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나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같이 해보자. n에다 1 넣은 거부터 불러볼게. 일단 2분의 1 곱하기 사인 파이가 얼마죠?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죠? 1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건 그냥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자, 이번에는 n에다 2 넣을 거야. 4분의 1 곱하기 사인 파이가 얼마입니까? 사인 파이 얼마야? 0이죠? 맞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번엔 n에다 뭐 넣을 거야? 그럼 8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가 얼마입니까? 사인 2분의 3파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건 n에다가 4 넣었을 거니까 사인 2파이는 얼마인데? 0이죠. 그 우리는 지금 짝수항마다 얼마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규칙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개로는 조금 위험합니다. 규칙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의 항을 나열해봐야 돼? 3개 정도는 나열해봐야 돼. 그럼 n에다 5 넣은 거 불러봅시다. 32분의 얼마야? 1이 나오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짝수항은 어차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어차피 홀수항들만 뭐 해주면 돼? 꼭 더해주면 되는 거지. 초항이 얼마로 잡혔고 공비가 얼마로 잡혔어? 마이너스 4분의 1로 잡혔어. 그럼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는 뭐 해보셔야 된다고? 나열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초항 공비를 찾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모를 때는 그게 짱입니다. 넘어갑시다. 필수의 7번입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봤더니 1, 그 다음에 3분의 x, 9분의 x제곱, 2분의 7x 삼성 이렇게 가고 있어. 초항이 뭐로 잡혀있고 공비가 뭐로 잡혔지? 그러면 공식을 바로 쓸게요. 1 마이너스 누구 와야 돼? 3분의 x분의 뭐를 했더니 1을 했더니 그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 요거 계산 다 할 줄 알잖아. 뭐 해야 되는 파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a만 하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구하고 누구만 찾으면 끝이다. 첫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끝인 파트인 거야. 대신 방심은 하면 안 돼요. 워낙 파트 자체가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너희한테 함정을 엄청 많이 팝니다. 계산은 너무 쉽잖아. 공식 하나만 외우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힌트를 뽑을 때 조금 어렵게 내거나 초항이 2를 넣었을 때가 초항으로 납시성으로 넣거나 근데 우리는 무조건 1 넣었을 때가 초항이라 생각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문제가 우리가 뭐 이제 너희가 풀다 보면은 언젠가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첫째 항이 뭐로 잡혔고 2로 잡혔죠. 그럼 일단 우리한테 문제가 A는 2라는 힌트를 준 거지. 그 다음에 첫 번째 힌트는 AN에 등비급수 값이 4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1 마이너스 뭐를 했더니 1 마이너스 R분의 뭐를 했더니
초항 뭐라는 거 알고 있어? 2를 했더니 그게 얼마라고 돼 있는 거야? 4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AN이라는 수열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제곱한 놈의 등비급수죠. 그럼 얘의 초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A1을 뭐 한 값일 거야? 제곱한 거니까 초항이 얼마로 잡혀 있는 상태? 4로 잡혀 있겠죠. 그 다음에 공비도 원래 놈을 제곱한 거일 거니까 공비는 1-R제곱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가?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럼 요거 너희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나? R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R 찾아가지고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 값이 4가 되기 위해선 얘가 2분의 1이 되면 되잖아. R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요 R 자리에다 2분의 1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야. 뭘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스킬도 써야 되냐면 얘를 1-R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2라고 바라보고 우리는 얘는 4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식을 바꿔서 풀어야 되는 경우는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겠지. 얘는 이제 뭐 구할 수 있는 문제니까 쉬운 거고. 그리고 있어 노아야 괜찮니? 파이팅 해야 돼. 우리가 항상 첫 바퀴 돌 때는 절대 안 졸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라도 놓치면 너가 힘들어져. 자,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일반항이 두 가지 형태였죠, 여러분. 그지? 자, 첫 번째 형태 보자. 어떤 형태로 주어진 거야? R의 n승 형태로 주어진 거야. 이때는 R이 뭐보다 어떻거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댔어요. 그럼 이제 들고 봅시다. 누가? 2분의 x 플러스 3이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요거를 만족하는 x 범위니까 양쪽에 3 나누고 2 곱해주 3 빼고 2 곱해주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지? 안 할게.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비는 지금 뭐로 잡혀있고 1-x로 잡혔으니까 일단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초항이 누구로 잡힌 거야? x로 잡혔으니까 x가 뭐일 때까지 포함해줘야 된다? 0일 때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정리한 다음에 x에다가 뭐까지 포함시켜주면 된다? 0까지 쏙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R이 1일 때가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급수의 수렴 조건을 따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알겠니? 그럼 이제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에서 나오게 될 등비급수 활용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될 거예요. 학교 시험이든 어디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다 의미 없어. 근데 56쪽에 밑에 거 봐봐. 너희 순환소수 기억하니? 조졌네. 뭐 까먹었어? 제치 좀. 오씨, 큰일 났네. 몇 개만 좀 설명해 줄게. 여러분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소수점 아래에 순한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의 구가 깔립니다. 순한마디의 개수만큼 뭐가 깔린다고? 분모의 구가 깔려요. 그러니까 순한마디가 3개면 분모의 구가 몇 개 들어간다는 거야? 3개.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에 순한마디가 아닌 놈의 개수만큼 분모의 0이 깔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수는 전체 숫자에다가 순한마디가 아닌 놈을 빼줘야 돼요. 말해봤자 몰라. 숫자 바꾸는 거 몇 번 보여줄게. 자,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0.12에 1, 2가 순한마디인 거 해보겠습니다. 순한마디가 몇 개야? 2개니까 일단 분모에 99가 깔리겠죠. 그 다음에 전체 숫자를 깐 다음에 순한마디 아닌 게 0밖에 없잖아. 뺄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약분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번에 0.12에 2가 순한마디인 걸 해볼 거야. 분모에 뭐 깔려야 돼? 9 하나, 0 하나 깔리겠죠. 그 다음에 전체 숫자인 11을 가져온 다음에 뭐 빼줘야 돼? 순한마디가 아닌 1은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감이 잡혀? 그러면 1.1253인데 여기에 순한마디가 걸렸다라고 칠게. 분모에는 뭐가 깔려야 돼? 999 0이 깔리겠죠. 그 다음에 전체 숫자인 누구 가져오고 1, 1, 2, 5, 3을 가져온 다음에 뭐 빼줘야 돼? 1, 1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어떤 규칙인지 알겠어? 너가 대답을 해라 그러면. 네. 너가 만들 거야. 얘 어떻게 찾아? 분모에 불러. 990 네 1123 여기 1 그거야. 그게 순환 소수를 바꾸는 공식입니다.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 왜냐면 이건 중립 때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안다라는 가정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얘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얘가 왜 등비급수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거 푸는 거를 위에 걸로 한번 보여줄게.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게 0.2의 2가 순환 말인 거거든. 맞아?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얘야 얘들아. 근데 방금 외운 공식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분수로 바뀌어? 9분의 2로 바뀌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등비급수로 표현을 해볼 거야. 얘를 표현하면 0.222 점점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수를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면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2 이런 것들이 무한번 더해진다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럼 초항이 뭐로 잡혔고 공비가 뭐로 잡힌 거야? 10분의 1, 0.1로 잡힌 거죠. 그래서 1-10분의 1분의 0.2 이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을 정리하면 누가 나온다라는 거야? 제가 그냥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등비급수 파트에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얘는 제일 쉬운 거겠지. 어려운 거 하나 좀 이따 맛보도록 할게. 자, 도형이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건 도형 또는 좌표, 그러니까 길이일 때도 있을 거고 넓이를 구할 때도 있을 거야. 그리고 좌표를 구할 때가 있는데 제일 귀찮은 건 좌표입니다. 제일 헷갈리는 것도 좌표예요. 그리고 넓이 파트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너희 닮은 배웠지? 닮은 배웠니? 닮은 비가 길이의 비가 A 대 B야. 그러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라고 배웠지? A 제곱 대 B 제곱이죠? 부피의 비는 몇 대 몇이다? A 세제곱 대 B 세제곱이라고 배웠을 거야. 그럼 우리가 어차피 넓이에 대한 어떤 등비급수를 구한다라고 치면 얘에 대한 공비를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 근데 얘에 대한 공비를 찾기가 가끔 힘들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누구에 대한 공비를 구한 다음에 길이에 대한 공비를 구한 다음에 그걸 뭐 해주면은 제곱을 해주면 그게 넓이에 대한 공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넓이들을 찾은 다음에 뭐가 곱해졌는지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공비를 많이 찾을 거다? 길이에 대한 공비를 찾은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게 훨씬 편해. 실제로 그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풀리는지 같이 한번 맛을 보고 나머지 숙제로 낼 거예요. 자, 필수에 이제 9번부터 하나씩 좀 쭉 풀이할게. 어디까지 나가질지는 모르겠다. 뭐 작정하면 등비급수문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작정할까? 좋아요. 작정합시다. 그럼 끝낼게요. 자, 필수의 이제 9번에 1번은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2번은 조금 하나를 할게. 자, 2번은 0.628에 28이 순환마디로 잡혀있지. 그럼 얘를 우리가 나타내보면 0.6, 28, 28, 28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분리를 시켜야 되냐면 얘는 순환해야 안 해. 안 하는 놈이지. 얘는 별도로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0.6 더하기 그 다음에 뭐가 먼저 와야 될까? 0.0 28이 먼저고 그 다음 또 뭐가 올까? 0.000 28이 오고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러면 얘는 규칙에 들어가 안 들어가? 얘는 마지막에 따로 더해주는 거야. 그럼 초항이 누구로 잡혔고 0.028로 잡혔고 공비가 얼마로 잡힌 상태? 100분의 1이겠죠. 두 칸 이동이니까. 그러면 1-100분의 1분의 0.0028을 계산한 다음에 028이죠. 028을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 더해줘라? 0.6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순환마디가 아닌 분들은 따로 빼주시고 순환마디인 것들만 등비급수로 계산해서 합쳐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현저히 떨어지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객관식으로 내는 미친놈이 있을까?
우린 공식 써서 바꿀 수 있는데 이걸 객관식에 낼까 얘들아? 만약에 내더라도 어디에 낼까? 서술형에 내겠죠. 이 과정을 여기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수점 아래에 순환마디만 있는 거는 절대로 문제를 안 냅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마디가 아닌 것도 포함되게끔 문제를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난이도가 너무 낮으니까. 알겠지? 근데 만약에 객관식에 이게 나왔다? 땡큐하고 공식 쓰세요. 이걸 뭐 등비급수 쓰고 앉아있습니까? 알겠어? 오케이. 자, 필수예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귀찮아진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에 대한 기본 상식들이 많이 들어가요. 제일 많이 쓰이는 기본 상식은 삼각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복습을 하고 들어갈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이 길이가 여기가 45도야. 여기도 45도야. 그때 길이의 비를 너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1대 1대 루트 2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알고 있는 거 있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로 잡혔을 때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2대 1대 루트 3으로 기억하라고 합니다.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루트 3. 요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요것도 많이 쓰이지만 그것보다 얘가 더 많이 쓰여. 그래서 오늘 문제 푸는 것만 해도 여러 개가 아마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자, 필수예제 10번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조금 보면 일단 OP1의 길이가 얼마라고 잡혔어? 1이라고 잡혔고 그 다음 P1, P2의 길이는 얼마라고 돼 있지? 그래서 규칙을 봤더니 변의 길이는 계속 얼만큼씩이 곱해지고 있는 거야? 2분의 1씩이 곱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길이에 대한 등비급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찾는 문제예요? Pn의 좌표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좌표를 표현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여기가 오고 이렇게 왔는데 첫 번째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지? 이게 지금 1이라고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 좌표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P1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지면입니다. X축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아는 거 이렇게 선을 내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몇 도라고 돼 있어? 30도. 여기가 몇 도지? 그럼 우리는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이랬죠. 그럼 이 길이는 얘의 반이니까 얼마가 될 거야? 2분의 1일 거야.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얘가 루트 3을 곱한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P1의 좌표를 표현해보자. 몇 콤마? 2분의 루트 3 콤마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도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이동이 될 것이고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 2분의 1만큼 이동할 거고 그게 왼쪽 위로 향하는 거죠. 그리고 몇 도로 이동이 되는 거야? 30도입니다. 그럼 여기도 여전히 또 이게 90도로 이렇게 선을 내려갔을 때 여기가 30도고 얘는 90도겠죠.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2분의 1이야. 그럼 또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 4분의 1이 될 거고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4분의 루트 3이야. 근데 y 값은 계속 위로 변화하고 있죠. 근데 x 값은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왔다가 그 다음엔 어디로 가고 있어? 그 말 뜻은 왼쪽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된다는 규칙이 보이는 거죠. 그럼 x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먼저 쭉 써보면은 처음에는 2분의 루트 3이 더해졌어. 그 다음에 얼마만큼이 어떻게 된 거야? 4분의 루트 3만큼이 빠진 거죠. 그 다음은 뭐가 될까? 8분의 루트 3만큼이 더해지는 이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지. 그 다음 y값을 표현해 봅시다. 초항이 뭐고 그 다음은 얼만큼이 더해지고 그 다음은 뭐가 더해지겠어? 요런 것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얘부터 표현을 해보자. 초항이 무엇이고 2분의 루트 3이고 공비는 얼마인 상태?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인 2분의 루트 3. 얘가 무슨 좌표인 거야? x 좌표인 거야. 그 다음에 y에 대한 거 찾을 거예요. 1 마이너스 뭐가 들어오고 2분의 1이 들어오고 초항이 얼마로 깔렸다? 2분의 1. 얘만 정리해주면 이게 n번째 좌표가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제가 아까 넓이, 길이 좌표 중에서 뭐가 제일 귀찮다고 해서 좌표가 제일 귀찮아요. 보통 좌표가 제일 귀찮고 넓이가 제일 쉬워질 거예요. 많이 풀수록. 대충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건지 알겠니?
그래서 삼각비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쓰일 거야.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을 때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됩니다. 자, 필수예제 11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예제 11번도 초항이 누구로 잡혔지? P1으로 잡혔지 얘들아. 문제를 잘 봐야 돼. P1이 초항이야. 근데 문제에서 P1의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 없지? 우리 보고 찾으라는 뜻인 거야. 얘도 또 그림을 그려야겠네.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대충 봐. 자, 여기를 P라고 잡았고 여기를 지금 P1이라고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으로 잡혔고 이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 2라고 돼 있고요. 각도에 대한 힌트는 여기가 몇 도? 30도고 여기는 90도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대 1대니까 이 전체 길이가 지금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전체 길이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뭐 루트 3 이렇게는 둘 수가 있겠죠. 딱히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지금 얘가 지금 초항으로 잡힌 거잖아. 초항이 얼마라는 거 찾았어? 그럼 우리는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 분비 수열을 띄겠지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항 몇 개는 나타내야 된다? 3개는 찾아줘야 돼. 그럼 두 번째 항이 뭔지를 봤더니 이 P1에서부터 몇 도로 선이 그어진 거야? 90도로 또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여기를 뭐라고 잡은 상태? P2로 잡은 상태죠. 그럼 우리가 각도를 찾아야 되거든?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몇 도야? 60도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 그러면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이겠죠. 그럼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 2분의 1.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겠죠. 즉 두 번째 항인 P1, P2의 길이가 얼마이다? 2분의 루트 3인 거야. 아직 확신이 안 서니까 하나만 더 구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선을 또 어떻게 내렸대? 90도로 선을 내렸다라고 돼 있는 상태지. 맞냐?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도인 상태? 여기가 몇 도인 상태? 그럼 2대 1대 루트 3인 거죠. 근데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 4분의 루트 3일 거고 요 길이는 여기에다 뭐 곱해주면 되는 거?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4분의 3.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뭐가 나왔다는 거야? 4분의 3이야. 그럼 우리 공비가 얼마라는 게 보인다?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보여. 그럼 이제 식세우면 되겠지. 1 마이너스 뭐가 와야 돼? 2분의 루트 3분의 초항인 얼마? 1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러겠지. 나는 굳이 억지로 3개를 찾는데 너희는 2개를 찾겠죠. 그리고 초항 찾고 하나 더 찾아가지고 얼마 곱해졌네 해서 공비로 문제를 많이 풀 거거든. 연습할 때 귀찮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시험 칠 때는 시간이 남는다면 3개를 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좀 역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어. 사실은 첫 번째 구해졌던 게 초항이 아니라 두 번째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게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순환 소수도 소수점 안에 순환 마디가 아닌 놈은 따로 빼놓고 등비급수를 따로 쓰고 마지막에 0.6을 더했었던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함정 카드를 팝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도 너희만큼 영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는 사람들이라서 귀찮더라도 몇 개까지는 구해보라고 얘들아. 3개까지는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등차 중항이나 등비 중항 같은 것도 항 몇 개 주고 문제 풀라고 시킵니까? 최소 항 3개는 주잖아. 그런 다음에 등차다 등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지 않습니까? 3개를 주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야, 저 뭐야? 나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쉣. 성민아. 네. 혹시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알아? 정삼각형. 뭐? 정삼각형. 이거 아는 사람. 정삼각형 높이 공식이랑 정삼각형 넓이 공식 아는 사람. 요거는 모르면 필기하자.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있어. 근데 그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3A입니다. 근데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요거는 좀 적어놓자. 한 면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야. 알아야 돼. 언제 배웠게? 중3 때 배웠을 겁니다. 삼각비 가르치면서 배웠을 거예요. 아는 거지? 아는 거죠. 그럼 알면은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놓고 외워. 필수야. 요거 안 쓰면 이제 더 힘들어져. 보통 우리는 넓이는 S를 많이 씁니다. 아 이거 그림 어떡하지? 대충 너희도 그림 잘 보면서 따라와. 저 그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설명들이 전부 다 뭐 사인 쓰고 있고 코사인 쓰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사인, 코사인 안 쓸 겁니다. 그것보다 삼각비로 2대1 대 루트 3 이런 걸 쓸 줄 알아야 너희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 정석적인 방법은 1번은 두세요. 알아놔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근데 실전 방법을 좀 터득하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어떤 정삼각형을 A1이라 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 정삼각형 A1 안에서 내접하는 또 정삼각형을 A2라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림이 저런 식으로 계속 그려질 거란 뜻이거든. 아, 이 그림. 대충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지금 한 2개 정도만 좀 그려놓도록 할게. 자,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결국에는 정삼각형이니까 이 정삼각형의 딱 중앙이나 이 정삼각형의 딱 중앙이나 이 원의 중심이나 이 원의 중심이랑 동일한 어떤 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겠죠. 맞아? 근데 문제 첫 번째 줄에 맨 처음 원의 반지름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야? 1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쭉 올려서 가져가게 되면 요 길이가 얼마라는 힌트가 지금 되어 있는 거야? 1이라는 길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정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지? 완벽한 삼각형이죠. 그 정삼각형의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 수심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떨까요? 같습니다. 그 말 뜻은 얘는 요 원이 지금 이 삼각형 밖에서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니까 외심이잖아요. 근데 이 외심은 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어떨 거다? 같을 거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계속 선을 이렇게 쭉 가져와가지고 여기까지 해볼게.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심이 된다고? 무게중심이 된다고. 그럼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지. 그럼 이 길이가 1이라는 건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걸 준 거야? 요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삼각형의 지금 높이가 얼마라고 정해진 상태? 2분의 3이라고 정해진 상태인 거야. 요 높이가 지금 2분의 3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한 변의 길이는 알아 몰라? 모르니까 내가 잠시 이거를 뭐 A라고 둘게요. 그럼 아까 높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2분의 루트 3 A로 구하는 거였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게 나와? 루트 3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힌트만 가지고 문제로 들어가 보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정삼각형 넓이의 등비급수지. 맞아? 그럼 이제 초항 구합시다. 초항이 결국에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루트 3인 정삼각형의 넓이일 거잖아. 공식 뭐였죠?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저거 제곱한 누구 가져오는 거야? 3 가져오면 이게 지금 초항으로 잡혀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니? 얘가 지금 초항인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제 잘 봐야 된다 얘들아.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으로 변화할 때 공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의 넓이를 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한 공비를 찾겠다. 근데 삼각형에 대한 힌트를 찾기가 조금 힘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원의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죠? 요까지의 길인 거죠. 근데 이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바뀌어버린 거야? 여기서부터 요 원이잖아, 이번에는. 요 원까지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요 길이가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바뀌었을 때 얼마가 곱해졌는지를 알면 그게 길이에 대한 뭐가 될 거다? 공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이에 대한 공비를 뭐 해주면은 제곱해주면 그게 뭐에 대한 공비가 된다? 넓이에 대한 공비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미 이 길이는 1인 걸 아니까 이제 누구 찾으려고 했으면 되는 거야? 요 길이 찾으려고 했으면 되죠. 근데 요 길이나 어떨 거야? 근데 아까 우리 이 길이 얼마라는 거 찾아놨어? 2분의 1이라고 찾아놨어. 그럼 1에서 2분의 1이 된 거니까 길이 공비가 얼마? 2분의 1. 그럼 넓이에 대한 공비는 얼마다? 4분의 1. 그럼 이제 어떤 공식 쓰면 되는 거? 1-4분의 1분의 4분의 3 루트 3. 얘만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야.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좀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도형에 대한 적응력이 좀 빠른 사람들은 쉽게 풀 건데 그런 애들 있잖아. 우리 반에도 그런 애들 있을 건데 그림만 보면 쪼는 애들, 문제가 길면 쪼는 애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풀 수 있지 않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생활입니다. 오늘 진도는 요 정도까지 나가고 숙제는 65까지 낼 거예요. 66까지 낼 거예요. 실생활은 좀 쉬워. 왜냐면 애들이 도형보다 실생활을 좀 안 무서워하더라고. 왜냐면 좀 익숙한 문장들이나 익숙한 주제들이 나와가지고. 자,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필수예제 13번 보자. 알루미늄 캔을 만들어놓은 공장이 있는데 얘들 원래 생산량이 있겠죠. 근데 그 생산량이 얼마만큼을 수거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몇 %만큼을 재활용하겠다. 80%만큼을 재활용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처음에 몇 톤을 생산했다라는 거예요. 10톤을 처음 생산을 했겠지. 맞아? 그랬을 때 문제 맨 끝에 우리는 뭐의 총 무게를 구해달라고 돼 있어? 재활용된 알루미늄의 총 무게를 구하는 거예요. 생산량의 총 무게를 구하는 게 아니야. 재활용된 그거의 총 무게를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딱 얼마에서 출발이 됐다라고 했죠? 10톤에서 출발이 됐죠. 근데 그 중에 얼마만큼이 수거가 될 거야? 75%니까 4분의 3만큼이 수거가 됐을 거고요. 또 그 중에서 얼마만큼이 재활용이 되는 거야? 5분의 4만큼이 재활용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재활용된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총합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재활용된 것들의 총합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재활용돼서 생산량으로 다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얘한테 또 뭐를 곱하고 4분의 3을 곱하고 또 뭐를 곱해서 5분의 4를 곱해서 그게 두 번째 재활용되는 양이 되는 거겠죠. 그럼 공비는 누구로 봐주면 되는 거야? 이 둘을 곱한 5분의 3으로 봐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초항 계산 좀 합시다. 뭐 약분 되니까 5분의 30에서 초항이 얼마야? 6이 돼버리는 거겠지. 근데 공비가 얼마로 잡혔다? 5분의 3. 그럼 1 빼기 5분의 3분의 뭐 해주면 되는 거? 6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해되세요?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잘못 삐끗하면 끝나는 거야. 우린 재활용의 총무게인데 생산량으로 잘못 봐버리는 순간 초항 잘못 구해지거든. 근데 답은 또 신기하게 나와. 그러니까 틀린 답이 이쁘게 나오겠지. 그럼 너희는 제대로 구했나 하고 오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뭘 구해야 되는지를 좀 똑바로 보시고 초항 잘 구하시고 공비 잘 구한 다음에 공식 잘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문제를 지금 풀어보게 하고 풀이를 좀 할게요. 59번 한번 해볼래? 어렵다. 잘 생각해.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한테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속력은 시속 킬로미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시속 108km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종 답으로 써야 되는 것은 킬로미터 거리가 아니에요. 미터 거리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속을 여러분이 초속 미터로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속 몇 킬로인 거를 초속 몇 미터로 바꿔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힌트. 하긴 잘했어. 응? 바로 뒤에 연습문제 59번이 있길래 그거 하고 있었어. 소리. 62쪽이 59번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혹시? 이게 처음 보면 뭔 개소리인가 싶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운전을 안 해봐서 뭐 브레이크나 이게 급제동 했을 때 밀려나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거든. 근데 카트라이더나 오락실에 있는 운전 게임 다 해보지 않았어? 같이 한번 보자. 자, 일단 우리가 원래 얘가 어떤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 시속 108km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단위를 맨 마지막 문제가 뭐를 구하는 거니까 미터 구하는 거니까 단위를 뭐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그 위에 줄을 잘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쯤을 보면 매 초 속력의 몇 퍼씩 감소된다라고 돼 있어. 30%씩 매 초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미터로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뭐로도 바꿔야 되는 거야? 초로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108km가 몇 미터야? 108, 000, 0이죠. 그런 다음에 1시간은 몇 초야? 3600 초잖아요. 그러면 얘에다가 얘 나누면 뭐가 남습니까? 30m/s다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속을 초속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줄 시작부터 보면은 페달을 밟자마자 몇 퍼가 감소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딱 브레이크를 밟으면 30초가 감소된 속력으로 1초만큼 밀리겠죠. 그 다음에 또 몇 퍼가 감소가 될 거고 30% 감소된 것만큼 1초 밀리는 거야. 또 30% 감소해서 1초 밀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30%가 감소됐다라는 것은
얼마만큼이 된다라는 거야? 10분의 7이 된다라는 거죠. 밟자마자. 그럼 밟자마자 일단 몇 미터 밀린다는 거지? 21m가 밀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항은 30인 겁니까? 21인 겁니까? 21인 거예요. 그래서 초항이 21로 잡히는 거고 공비는 계속 얼마가 되는 거지? 10분의 7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요걸로 이제 뭐 써주면 끝난다? 1-R분의 A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느낌, 요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면 좀 풀기 힘들어. 근데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는 요겁니다. 주어져 있는 단위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단위가 다를 때는 단위 세팅부터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일단 이 문제에서 좀 얻어가야 될 거거든요. 자, 오늘 뭐 더 이상 진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숙제는 어디까지라고? 66. 오늘 쌤까지 숙제 내면 너 울겠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낼게. 지금부터 좀 쭉 풉시다.